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입체 도형의 부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겉에 포장지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안을 가득 채우는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둥, 뿔, 구의 부피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계산도 간단하고 공식도 훨씬 더 간단하니까 이번 시간 잘 집중해서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활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쨌든 이런 기둥의 부피를 우리가 계산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포스트잇 같은 걸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결국은 이 포스트잇도 결국은 우리가 이런 포스트잇 한 장, 이 종이 한 장이 여러 장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결국 하나의 큰 입체 도형을 완성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둥의 부피를 우리가 구하겠다라고 하면 결국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얼만큼 쌓았다라고 보면 되겠어? 그렇지, 이 기둥의 높이만큼 쌓은 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라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피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부피는 여기 이 밑넓이를 S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하면 이 밑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높이만큼 쌓은 거다. 즉 우리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각기둥이 아니더라도 삼각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자, 삼각기둥도 어쨌든 이 기둥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일단 이 밑면인 삼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밑면을 우리가 얼만큼 쌓았다? 이렇게 쭉 높이만큼 쌓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똑같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기둥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도 똑같이 우리가 계산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원기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원기둥은 우리가 일단 밑면이 무슨 모양이냐면 원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하면 일단 밑면의 넓이는 원넓이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거기에다가 높이 H만 곱하면 우리가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게 된 거겠죠. 우리가 곱하기는 생략한다라고 했으니까 공식은 파이 R 제곱 H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기둥의 부피를 파이 R 제곱 H 이렇게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이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계산하더라. 그냥 포스트잇이라는 이미지랑 같이 이렇게 딱 기억만 해주면 그냥 모든 문제를 다 똑같이 풀 수 있으니까 공식을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제 1번을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일단 밑넓이를 먼저 계산을 해보는데 자, 밑넓이가 지금 서로 수직이 되는 두 변이 4cm랑 5cm야. 그러니까 이제 밑변의 길이 4cm에다가 높이 5cm를 곱한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이렇게 곱해줘. 그러면 우리가 2가 약분이 돼서 2가 돼서 2 곱하기 5, 10. 자, 10이 바로 밑넓이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밑넓이가 높이만큼 쌓인 거니까 그대로 우리가 높이 6과 곱해주면 부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0 곱하기 6. 그래서 정답은 6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위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는 우리가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밑넓이가 원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 파이, 그러니까 33파이 이렇게 곱하면 9파이. 그럼 9파이에다가 높이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5파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활동 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활동 2는 우리가 기둥이 아니라 이번에는 뿔 모양의 부피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뿔의 부피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자, 실제로 실험을 해보자 이 말이야. 자, 우리가 뿔과 민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기둥 그릇을 가져와서 뿔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거를 기둥 그릇에 부었더니 이 기둥 높이에 딱 3분의 1만큼만 차더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기둥의 부피와 뿔의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관계가 있겠어? 그렇지. 우리가 뿔의 부피는 그대로 우리가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이게 각뿔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원뿔에서도 성립해. 그냥 똑같이 우리가 원뿔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원기둥 그릇에다가 부었더니 높이의 3분의 1만 차지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그렇지. 원기둥 부피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뿔의 부피는 그냥 항상 기둥 부피를 구한 다음에 몇 분의 몇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3분의 1을 한 거다.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강하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문제 2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사각뿔과 원뿔 모양의 향초에 동시에 불을 붙였을 때 더 오래 타는 향초의 모양을 물어봤거든. 자, 이거는 포장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안에 내용물의 양을 물어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피를 비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이 사각뿔의 부피 구하고 여기는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해서 더 오래 타는 향초를 물어봤으니까 부피가 더 큰 거를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제 문제를 이해를 했으면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각각의 부피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한번 들어봐봐. 자, 다 풀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자, 사각뿔의 부피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 자, 일단 뿔이니까 일단 기둥 부피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일단 밑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가로 세로가 5, 5인 정사각형이 있지? 그럼 25. 자, 이게 밑넓이가 되고 높이는 얼마야? 11이야. 자, 요렇게까지가 기둥의 부피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뿔의 부피는 여기에다가 반드시 곱하기 뭐까지 해야 된다고? 3분의 1까지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25 곱하기 11을 계산하면 275니까 275의 3분의 1은 약분이 안 돼서 3분의 275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원뿔의 부피는 자, 밑넓이가 이제 원넓이랑 똑같으니까 339. 그래서 9파이가 될 거야. 자, 거기다가 높이 10까지 곱하면 자, 요거까지가 이제 기둥의 부피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뿔의 부피는 그 기둥 부피에 반드시 뭐를 곱하라고 했어? 3분의 1을 곱하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해주면 얘가 3이 되니까 얘는 30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분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대분수로 고쳐보면 91과 3분의 2, 그러니까 91점 얼마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파이는 3.14야. 3.14와 우리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3.14와 30을 곱하면 31.4에다가 3을 곱하는 거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면 94.2가 대략적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미세하게 누가 더 크냐면 원뿔의 부피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오래 타는 향초는 뭐다? 원뿔이다. 답을 원뿔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문제 3번을 한번 살펴보자. 자, 문제 3번은 우리가 뿔대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뿔대의 부피 구하는 방법을 안 배웠잖아. 근데 안 배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뿔대라는 게 결국은 원뿔에서 위에 작은 원뿔을 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피 구할 때도 똑같아. 큰 뿔의 그 부피를 구한 다음에 작은 뿔의 부피를 그대로 빼주기만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큰 뿔의 부피는 우리가 밑면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니까 밑넓이는 100이야. 자, 거기다가 높이는 6cm, 6cm 더해서 전체 높이는 12cm란 말이야.
10이고 그 다음 뿔이니까 반드시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된다고? 3분의 1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3을 약분해서 얘가 4가 되니까 우리가 큰 뿔은 400이 나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작은 뿔만 빼면 되는 거잖아. 자, 작은 뿔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밑면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야. 그럼 5, 25. 자, 거기에다가 높이는 6이 되겠지? 문제에서 6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6이고 그 다음 뿔이니까 잊지 않고 3분의 1까지 곱해주면 자, 우리가 작은 뿔의 부피는 여기가 1, 여기가 2. 그래서 5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결국 큰 뿔의 부피 400에다가 작은 뿔의 부피 50을 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라고 하면 돼? 350. 자, 단위까지 적어야 되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까지 적어주면 되겠지. 자, 우리가 원뿔 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원뿔 때도 우리가 큰 뿔의 부피. 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6인 밑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밑넓이는 36파이. 자, 거기다가 높이는 5cm, 5cm 더해서 전체 높이는 우리가 1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뿔이니까 3분의 1까지 곱해주면 이게 바로 큰 뿔의 부피야. 자, 그러면 3을 약분을 시켜주면 여기가 1이고 12가 되니까 120파이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작은 뿔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할게. 자, 작은 뿔은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서 밑넓이는 9파이. 그 다음 우리가 높이는 5. 그래서 곱하기 5를 해서 기둥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뿔이니까 우리가 3분의 1까지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3을 약분을 시켜서 여기가 1, 여기가 3. 그래서 15파이가 나와. 그러니까 120파이에서 15파이를 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 105파이. 단위까지 해서 세제곱 센티미터까지. 이렇게 우리가 답을 적어주면 된다 이 말이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활동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활동 3번은 자, 지금 어떤 부피를 구하는 거냐면 9의 부피를 구하는 거야. 자, 9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자, 9의 부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거든. 어떤 실험이냐면 우리가 원기둥 모양의 꼭 맞는 구가 있어. 여기에 꼭 맞는 구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원기둥 모양의 물을 가득 채웠단 말이야. 여기에 우리가 물을 가득 채웠는데 여기에 우리가 구를 그대로 집어넣었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뭐 목욕탕을 갈 일은 잘 없을 텐데 보통 우리가 목욕탕을 가면 이제 그 온천이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물이 이렇게 쫙 빠져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 빠져나간 물의 양과 실제로 사람의 부피랑 어떻겠어? 똑같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쭉 쑤셔 넣었어. 자, 쭉 쑤셔 넣고 다시 이제 공을 빼면 물이 흘러 넘치고 남은 물이 있겠지. 남은 물이 요만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이렇게 흘러 넘친 이 물의 양이 결국은 뭐의 부피랑 같다 이 말이야? 공의 부피랑 같다고. 자, 지금 이 남아있는 물의 양이 이 전체 통의 높이의 3분의 1이래. 3분의 1이래.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이 구의 부피는 이 기둥의 부피의 몇 분의 몇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렇지. 이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이 흘러넘친 물의 양이니까 이게 구의 부피랑 똑같다고. 그래서 결국 구의 부피는 원기둥 모양의 부피의 몇 분의 몇 배다? 3분의 2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그대로 이걸 이용해서 구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공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 자, 우리 구의 부피 구하는 건 구할 수 있지. 자,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기둥을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r이잖아. 여기도 똑같이 r인데 자, 여기서 높이가 이 구의 지름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기둥의 높이는 2r이야. 그럼 우리가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인 파이 r 제곱에서 기둥의 길이인 2r만큼을 곱한 게 기둥의 부피거든.
근데 9의 부피는 그거의 몇 배라고 했어? 3분의 2배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숫자끼리 곱하면 2랑 3분의 2 곱해서 3분의 4가 되고, 그 다음 파이 r 제곱에다가 r이 한 번 더 곱해졌으니까 파이 r 세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9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져. 자,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 9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지 않는 이상은 이걸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도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은 여러분들이 좀 따로 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외워야 밑에 문제까지 풀 수 있을 거야. 자, 일단 영상을 멈추고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는 걸 외운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문제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9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으로 계산한다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이 r의 값이 얼마냐면 2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r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자, 2를 3번 곱하면 얘가 8이 나와. 자, 그럼 앞에 있는 4랑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얼마? 32파이. 자,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오른쪽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2번은 지금 위쪽에는 방구가 있고 아래쪽에는 원뿔이 거꾸로 이렇게 붙여져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부피는 그냥 반구 따로 계산하고 원뿔 따로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일단 반구의 부피. 자, 반구의 부피는 그냥 9의 부피의 절반이잖아. 자, 우리가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여기서 r의 값이 4니까 결국은 3분의 4 파이 4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4의 세제곱이 4를 3번 곱하면 되니까 64가 나와. 그래서 앞에 4랑 곱해주면 3분의 256파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이번에 원뿔의 부피도 따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원뿔의 부피는 일단 밑넓이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했지. 원넓이니까 4, 4, 16파이. 자, 그 다음 높이가 얼마야? 3. 여기까지가 기둥의 부피면 뿔은 반드시 뭐를 곱하라고 했어? 그렇지, 3분의 1 잊으면 안 된단 말이야. 3분의 1 꼭 곱해야 돼. 그럼 3을 그대로 약분을 해서 얘는 16파이가 나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얘네 둘을 그대로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모가 3을 맞춰줘야 되니까 얘는 분모가 1이라고 보고 3배 해주고 위에도 3배 해주면 3분의 48이 되겠지. 그대로 우리가 둘을 더해주면 3분의 얼마가 되냐면 304파이. 그래서 3분의 30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우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로 들어가서 문제 5번을 볼 거야. 자, 문제 5번에서는 구원기둥 원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입체 도형이 다 나와 있어. 자, 여기에 향수를 가득 채운 데에 부피를 구하겠다란 말이지. 가장 적은 양의 향수가 들어가는 용기를 찾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피가 가장 어떤 거 찾아라는 뜻이야? 작은 거 찾아라는 뜻이야. 자, 그럼 9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공식이야. 자, 공식을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우리가 r 자리에 3이 들어가는 거니까 3의 세제곱.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분모 있는 3 하나랑 3 3개 중에서 하나가 약분돼서 3이 2개가 곱해지게 되거든. 그럼 339에다가 4를 곱해서 얘는 몇 파이가 나오냐면 36파이. 자, 기둥의 부피는 간단했지. 밑넓이를 먼저 구해야 돼. 반지름이 3이니까 339파이. 거기다가 높이만큼 쌓였을 테니까 곱하기 4. 그래서 얘도 36파이. 자, 그 다음 뿔의 부피 해보자. 자, 뿔의 부피는 밑넓이가 9파이, 그리고 높이가 9, 뿔이니까 반드시 뭐로 곱해야 돼? 3분의 1까지 곱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3이 약분이 돼서 얘는 1, 얘는 3. 그래서 얘는 27파이가 돼. 그럼 3개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야? 27파이가 제일 작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피가 가장 작은 용기는 뭐다? 원뿔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랑 마지막으로 수학 역량 기르기 문제만 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야.
자, 지금 상자 A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10짜리인 수박 5개가 있고, 그다음 상자 B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15짜리인 상자 2개가 있대. 자, 두 상자 중에 어떤 상자를 사는 게 더 이득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당연히 수박의 부피가 가장 둘 중에 더 큰 박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야. 둘 다 가격은 똑같다고 했거든. 그럼 결국은 각각의 부피를 구해서 걔네 둘을 비교만 하면 돼.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자, 우리가 A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0짜리인 9가 5개가 있대. 자,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R의 값이 10이니까 3분의 4 파이 곱하기 10의 세제곱. 자, 10의 세제곱이 1000이니까 계산하면 3분의 4000 파이라고 나타낼 수 있거든. 근데 얘가 지금 몇 개가 있다라는 뜻이냐면 5개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3분의 4000 파이에다가 곱하기 5까지 하면 되겠지? 그럼 3분의 2만 파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B 한번 살펴볼게. 자, B 같은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가 15짜리인 게 2개가 있대. 15짜리인 9가 2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일단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이제 여기에서 r 값이 15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15가 3개가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3이 15 하나랑 약분돼서 5가 되겠지. 그럼 4랑 5를 곱하면 20, 얘는 225. 그럼 곱해주면 450에다가 0 하나 붙여서 4500 파이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우리가 2개가 있다라는 뜻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몇 파이? 9000 파이가 된다라는 뜻이죠. 자, 결국 9000 파이랑 3분의 2만 파이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얘는 분모가 1이라고 생각하면 3배에서 3분의 몇 파이겠어? 27000 파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더 큰 게 뭐야? 2개짜리인 게 더 크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두 상자 A, B 중에서 어느 것을 사는 게 더 유리하다? B를 사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래도 어쨌든 회 전체랑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잘 배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고 혼자서 못 푼 문제들은 반드시 시간 지나고 자기가 스스로 다시 한번 좀 풀어보는 연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